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의 문제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발생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거거든요. 어딨지? 이거예요. 자신이 결정한 것을 제대로 꾸준히 할 수 있는가? 이 능력치가 있고 없고에서 나는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여기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결정한 것을. 그게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까요? 너무 많아요. 무언가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지식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요, 솔직히. 음, 명령문을 이해를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이게 전에도 가르쳤었고 저는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학생이 이해한다라는 시점까지 무조건 잡고 가르쳐요. 심지어는 그 진짜 수업을 하면서 화면에 보는 그 에어팟 케이스만한 화면 속에 학생의 표정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뭘 모르는데도 안다고 대답하는 것 같거나 안다고 대답해도 그리고 안다고 말해서 맞춰도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못 가면은 그걸 계속해서 될 때까지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한다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이 이해를 하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숙제들, 카드화된 숙제들, 즉석에서 다 만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디딤돌 삼아서 숙제 편성을 해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요. 아까 저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거든요. 자신이 결정한 것을 제대로 꾸준히 할 수 있는가?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제가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해를 해요. 대부분의 아니, 많은 기관에서 이게 안 돼요. 솔직히 이해를 못 시켜요 학생들을. 그리고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숙제는 받죠. 안 하는 건 매한가지라고 쳐도. 가르쳐 주고 이해시키면은 그걸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숙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주는 숙제들은 진짜 최소한의 것만 해도 최대한의 기억을 유지할 수 있게끔 다 설계가 맞춰져 있어요. 제가 그거를 안 해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걸 사용을 해보고 말하는 거고 그거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 전 또 하고 있죠.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전에 배웠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잊혀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를 보여드리면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영작을 시켜보는 단어를 이용해서 정말 간단한 문장들이 안 나오고 명령문에 대한 이해가 또 사라져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실수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게 맞거든요. 쉬는 시간에 갔다 오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이게 되게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거를 계속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아, 다음에는 화장실 먼저 갔다 와야겠네? 이게 없어요. 뭔가가 반복되면서 더 나아지게 만들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이런 이유에는 뭐가 있냐면은 삶의 여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 여유가 있는 게 내 지금 현재 아이의 상황에서 여유가 있는 게 합당한 건지 여유가 없는 게 당연한 건지를 이게 좀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이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나름의 판단 기준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얘기를 해봐도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떠한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기적인 뭐 목표가 있냐, 뭘 어떻게 해야겠냐, 뭐 이런 거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보길래 얘기를 했는데 스케줄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도 이걸 듣고 나서 대충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스케줄인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엑셀표에다가 시간을 30분대로 전부 다 시간표, 학교 시간표처럼 만들어서 24시간짜리 시간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 1440개의 분 블럭을 무엇이 점유하고 있는지 그걸 다 채워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시간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거든요. 시각화돼야 돼요, 일단. 그렇게 객관적인 기록을 가져야지 판단할 근거가 나오는데 그 판단할 근거가 안 나오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데 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게으른 건지에 대한 판단도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삶을 여기저기에 맡겨놓은 상태로 자기 삶을 외주를 주고 그 외주에서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외주 받은 곳에서 학생에게 이해도 제대로 못 시키면서 가르치는 그 정보들을 듣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개를 배우고 있을 수도 비교적 적게 배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근데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고 객관적으로 비교적으로 상대방과 어떻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실제로 지금 먹고 있는 지식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상황이 되는가를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 아니다라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박살나 있단 말이에요. 가정법 작동 원리도 완벽히 가르쳐주고 이해시키고 근데 숙제를 안 하니까 자신이 그걸 배웠다는 사실조차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기본적인 것들까지 다 흔들려요. 그런 것들을 그냥 숙제만 했으면은 진짜 최소한의 숙제만 계속해서 진행했다면은 지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나갈 수 있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걸로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줬는데도 그 상황에서 또 과목을 늘려서 뭔가를 더 배우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악화시켜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아이가 해야 될 거는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시간표를 짜봐야 돼요.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어디로 다 새나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그런 얘기를 후반부에는 좀 했습니다. 학생과 함께. 왜냐면 제가 지식을 더 줘봤자 의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준 지식들이 물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그릇에다가 받으면은 물이 쌓이잖아요. 이렇게 점점 축적이 될 거잖아요. 근데 학생은 지금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용기가 그릇이 아니라 체예요.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식을 계속 준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고여 있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면은 되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마음이. 학생이 잘못했냐, 그러면은. 숙제를 안 했다는 단편적인 내용만 보면은 학생이 잘못한 거 맞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고 스케줄을 들어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간표 블록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학생이 스스로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학생이 좀 자기 삶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지금 수업 후반부에도 뭐 다른 요일에도 무슨 일인지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들어주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다음 수업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에다가 좀 써보라고 했어요. 일단 무슨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를 좀 이따가 좀 제가 좀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